오늘 해볼 이야기는 웹소설의 재미를 찾아서 2편입니다. 2편. 오늘은 기대감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뭐 앞서 많이 했던 얘기일 거예요. 이제 그거를 지금 제 기준에 맞게 좀 정리를 한다, 좀 편수로 시리즈물로 정리를 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죠. 이제 보통 기대감을 어떻게 형성하는가, 그리고 이제 뭐가 그렇게 독자들을 기대하게 만드는가, 이거는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초반이긴 해요. 이게 다른 것보다 이제 다른 요소, 예를 들어 제가 전 1편에서 말했던 정보격차 같은 경우에는 그 소설 자체를 되게 관통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격차의 경우에는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요소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이 기대감은 사실 초반에가 제일 중요하죠. 초반에 가장 공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정보 격차랑 떨어져 있지 않아요. 정보 격차랑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다. 사실 정보 격차가, 왜냐면 정보 격차도 기대감을 만드는 요소기 때문입니다. 기대감을 형성하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어쨌든 정보 격차를 활용하는 거가 바로 이 기대감을 만들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기대감이란 대체 무엇인가, 이제 그리고 어떻게 해야 기대감을 줄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들이 많이 하는 착각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선 가장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주의해야 하는 부분, 이게 좀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호기심과 기대감을 구분해야 한다. 이게 뭐냐면, 보통 처음 글을 많이 안 쓰신 분들은 궁금하게 끝내는 것이 이제 기대감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게 아예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궁금하게 끝내는 것이 기대감을 형성하진 않아요. 이게 반드시 100%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기대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드냐? 사실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때는 내 머릿속에 그려졌을 때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궁금하게 한 거는 오히려 내 머릿속의 그림을 안 보여주는 거거든요. 내가 이게 대체 뭐지라고 궁금하게 만드는 거는 이 기대감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가, 이제 이게 되게 앞날이 보이지 않잖아.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기대감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목적성이 굉장히 여기서 중요하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복수물이라고 해봐요. 복수물이라고 해봐. 그러면은 내 원수가 일단 내 삶을 망쳤어요. 어떤 방식이든지 어떤 정도이든지 일단은 내 원수가 삶을 망쳤어. 우리가 이걸 보고, 아, 주인공이 힘을 키워서 복수를 하겠구나, 저 원수놈한테 복수를 하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잖아요. 독자들이 그걸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상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예상이 재밌게 느껴졌을 때, 좀 기대감 차게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재미를 느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복수물 이러면은 원수를 힘이 키워서 원수한테 복수를 하겠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여러 요소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강해져서 어떻게 복수를 할지, 그러니까 복수가 굳이 아니어도 어떻게 목적을 달성할지, 이 과정 자체가 좀 기대되게 즐거울 것 같이 느껴져야 돼요. 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야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목적을 좀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인데 얘가 목적성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얘가 가진 목표가 있을 거 아니야. 얘가 가진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 거대한 목표 내에 이 지점이 이렇게 있어. 근데 얘가 어떻게 갈지 아예 안 보이면은 사실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네, 뭐냐면은 자, 이거를 우리나라 경제를 예시로 좀 들어볼까? 우리나라 아니야 이거 게임으로 예시를 들어보자. 게임으로 예시를 들어보면은 자, 여기에 신화급 아이템이 있어. 이때 근데 어디 있는지도 몰라. 어디 있는지도 뭐 어떻게 구하는지도 뭐 이렇게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사실 이거는 기대감을 만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기대감을 만들진 않아. 그런데 뭐냐면 신화급 아이템이 있는,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지도를 발견해. 이거는 기대감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뭔가 목표점이나 이렇게 이후에 뭔가를 만들 때, 이후에 이 스토리를 끌고 나가는 힘을 만들 때 너무 눈에 안 보이는 추상적인 거는 사실 생각한 것보다 기대를 만들지 않아요. 예를 들어 세계를 지켜라 뭐 씨발 어쩌라고. 그러니까 목표야. 그냥 목표인데 그냥 세계를 지켜라 라고만 이렇게 나온다고 쳐봐. 그러면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이게 뭐 어쩌라는 건지. 그리고 이게 솔직히 세계를 지켜라가 별로 기대되는 요소도 아니긴 하죠. 요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여튼 너무 멀리 있는 거는 독자들은 너무 멀리 있는 목표에는 기대감을 품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독자들 눈에 보이는 약간 목표점을 만들어주는 거야. 단기 목표점 만들어두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여기서 과정을 머릿속에 그려지게 만들어야 돼요. 자, 이거 어떻게 하죠? 자, 요거를 예시로 한번 들어보면은 이런 소설이 있다고 쳐봐요. 자, 시작부터 맞아. 제 작품을 좀 기준으로 좀 얘기를 들으면은 근데 내 작품도 하기에는 너무 애매한데 요게 뭐로 기준을 두는 게 좋을까? 예를 들어 시작부터 S랭크 스킬을 얻었다. 뭐 이런 식의 소설이 있었다고 쳐봐. 그러면은 일단은 얘 목표가 S랭크 스킬을 얻는 거가 되면 안 돼. 왜냐면 이미 시작부터 얘는 S랭크 스킬을 얻을 거잖아? 그러면은 얘의 목표는 이거지. 목표는 S급 헌터가 되는 거야. S급 헌터가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기연으로 S랭크 스킬을 얻는 거지. 그러면 바로 스킬을 얻었다고 해서 바로 S급이 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까지 가는 과정, 이 S랭크 스킬은 무엇이며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성장할지 이제 머릿속에 길어지는 거지.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저는 뭐 요런 것도 기대감의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회귀했을 때 많이 쓰는 요소 중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 외파리 검사가 있다고 쳐봐요. 얘가 근데 이게 팔 한쪽만으로 최강자의 반열에 올랐지만 결국 마왕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어. 그냥 팔 하나만으로도 거의 이제 마왕과 대등하게 싸우다가 죽었어. 결국 이기지 못하고. 근데 회귀를 했어. 근데 나는 이제 두 팔이 다 있네.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거가 뭐냐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나오죠. 그러니까 결핍을 만들고 그 다음번에 이거를 충족을 시켜주면서 이 결핍에 대한 거를 충족을 시켜주면서 자연스럽게 기대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이. 그런데 이거는 이 방법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 가지, 정말 무궁무진한 방법이 있어요. 무궁무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 실제로 뭐 이런 거 많죠. 예를 들어 검술 명가의 막내 아들에서는 주인공이 검술에 대한 재능이 없고 마법만 배웠어. 마법에 대한 재능이 있어서 열심히 배웠어. 근데 그 다음에 결국 죽고 나서 알고 보니 사실 내가 검술에 대한 재능도 있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전에 전생에 얻지 못한 거를 뭔가 얻어가면서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기대감을 형성시키는 게 있습니다. 주로 그리고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웹소설에서는 가장 이거 역할을 많이 하는 게 바로 소재죠. 웹소설의 소재가 이 기대감을 만드는 부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최대한 알려주려고 노력해요. 최대한 알려주려고 노력하는 거에 증거가 뭐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의 좀 시장이 변화를 겪게 되고 있는 게 무엇이다? 바로 제목의 변화입니다. 자, 이제 좀 연결이 되시는 것 같죠? 제목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예전과 대여점 시절과 비교해서 제목들이 많이 휘황찬란해졌잖아. 이게 왜 그러냐? 바로 소재를 알려주는 거야. 알려줘서 소재를 독자에게 미리 알려줘서 최대한 기대감을 가지도록 만들려고. 즉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대감은 아는 것에서 나오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제목을 왜 저렇게 휘황찬란하게 적고 막 그거를 단순히 그냥 웃기면서 막 웃으면서 야, 이 제목 봐봐, 병신 같지 않냐? 야, 이거 봐봐, 만년만에 귀환한 플레이어래. 이 새끼 이거 부모님한테 이거 말하면서 얼마나 쪽팔렸을까, 막 이런 걸로 이제 조롱을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보라고. 왜 제목을 저렇게 지었을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기대감에 대한 것들은 아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는 것. 모르는 것에서 기대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게 안 좋은 스타트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막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초반에 막 지금 이 힘은 지금 그 힘을 쓴다고? 뭐 이런 식이라던가, 아니면은 막 그 깨진 문자로 네모네모의 가호를 얻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있죠. 그 뭐 초반에 막 뭐 이렇게 막 숨기려는 거 있잖아요. 막 이게 되게 노이즈 낀 것처럼 글자 뭉개놓고 막 이게 어떤 누의 간혹으로 뭐라고? 누구의 가호? 이러면서 갑자기 으아 이렇게 세시고 이러는 것들 초반에 은근히 많이 보입니다. 이런 게 되게 별로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 기대감은 아는 것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알지 못하는 이 호기심을 자극해서 기대감을 만들려고 하면 이게 생각한 것보다 효과가 떨어집니다. 자, 여튼 일단은 되게 중요한 부분, 기대감은 아는 것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쓰려고 하는 스토리, 내가 좀 고른 소재, 이런 것들을 초반에 독자들한테 최대한 알려주고, 자 얘들아, 이제부터 얘가 이렇게 강해질 거야 라고 설명을 좀 해줘. 그게 기대감을 만드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다. 물론 이거를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면은
너무 이게 약간 여기서부터 예술의 영역이야.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친절해도 재미없고 너무 숨겨도 재미없어. 여기서부터는 진짜 아트의 영역이에요. 아트의 영역. 이 흔히 말하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 말이야. 물 조절. 그러니까 여기부터 진짜 아트의 영역이거든.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너무 빼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좀 경험의 문제죠. 경험이고 저는 솔직히 이게 사실 작가의 실력을 많이 가른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작가의 실력을 많이 가린다고 생각해. 자,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 보여줘야 되고 어느 정도 내가 이걸 오픈을 했을 때 독자들이 따라올까를 좀 더 생각을 해보면서 글을 쓰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